오늘 토요 랭킹쇼 4분과 출발합니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게 됩니다. 이른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라고도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하며 공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낙마 제로 기조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먼저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등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온 정책 전문가입니다. 태어나면서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 차별 또는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체적으로 경도되지 않은 시선으로 살피겠습니다. 청문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좀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방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질 영부인 때문에 갑질 장관에게 관대한 것입니까? 보좌진을 몸종처럼 부리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 갑질하는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여가부 장관의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니까 이 갑질 의혹에 휩싸인 건데요. 의혹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집 쓰레기를 정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그리고 자택의 변기를 수리 지시한 의혹, 그리고 5년간 보좌진을 46번 정도 교체했다는 의혹, 이 3가지 정도인데 홍 전 의원님, 네. 국회의원직에 계셨으니까 가장 생리를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보좌관, 비서관에게 뭐 나가라 이렇게 한 적도 없을 뿐만 그래요? 아니라 네. 저렇게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과거 중세 봉건 시대도 안 됐는데 저렇게 그 국회에 보좌관, 비서관이라면 정말 해당 분야의 사실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 귀한 동료들인데 그런 동료들에게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변기 이런 어떤 수리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을까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강선우 지금 지명자와 같은 경우 또 핑계를 대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게 드러났죠. 내가 변기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전직 보좌관 같은 경우 언론과 통해서 이제 문자까지 공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거짓말임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 예. 특히 지금 46번이나 이제 면직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만큼 그 이제 의원실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좀 상상을 좀 초월할 정도로 어려웠다는 것이죠. 저 2가지 몇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뭐 10분마다 어떤 그런 어떤 뭐 욕설 그 문자가 날아왔다 그런 어떤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 좀 감싸는 것도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좀 감쌀 때는 오히려 더 큰 역풍이 분다. 지금 민주당 어떤 보좌진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카페 이런 데 보면 민주당이 어떤 노동자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주장하고 그 강조해 오는 당인데 예. 정말 중요한 노동자, 진짜 가족과 같은 이런 어떤 보좌관, 비서관들의 이런 말을 무시를 하고 비난을 했다가는 민주당 전체의 어떤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오히려 내부에서부터 예. 굉장히 지금 이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 전 의원의 개인 의견 들어봤고요. 이 후보자의 해명을 두고 방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거짓 해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집 쓰레기 정리 지시 의혹과 관련한 부분인데 이 자택 도우미가 있어서 쓰레기 등 집안일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해명을 했지만 당시 가사 도우미는 없었다는 게 지금 전 보좌관 측의 주장입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일단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말로써 나오는 진술이니까요. 저희는 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선우 후보자를 감싸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기된 의혹이 있으면 검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예. 그 내용이나 정도가 실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할 정도에 이른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국민적 눈높이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무조건 낙마를 목적으로 하는 검증처럼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확인을 해보고 그게 실제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인지 그거를 판단할 때는 도덕성 문제와 실제 자격과 능력 이걸 같이 올려놓고 그 문제가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문제가 이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장관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까지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 장이 이제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러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일단 이런 부적절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사실관계로 확정하고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바로 낙마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29번이나 이 이상 지금 제기되는 의혹 이상의 여러 가지 어떤 부적격, 도덕성 문제 또 자질 문제 이런 문제가 확인된 인사들을 29번이나 인사청문 보고 채택 없이 인사 강행한 정권이었습니다. 좀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서 지금 제기된 문제, 강선호 후보자의 문제가 후보자로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지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인사청문회를 보고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거짓 해명 논란이 좀 계속되는 이유는 이 변기 수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강 후보자 측은 수리를 부탁한 적이 없다고 했었지만 실제로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뭐 집변기가 물이 심하게 새니까 좀 살펴봐달라 이렇게 말한 내용이 또 보도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또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던 거고요. 또 잦은 보좌진 교체 의혹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 후보자 측은 일단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국회 사무처는 뭐 개인별 직급 변동 내역을 포함해서 동일인이 중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동일인이 중복돼 카운팅됐을 수 있다는 건데 박민영 대변인.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보좌진 교체 숫자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도 교체가 많다라는 것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교체가 되었는가에 대한 건데 예. 지금 다른 의혹들을 살펴보면 왜 그렇게 많이 교체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변기 수리를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선우 후보자와의 그런 대화를 보좌진이 녹취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좌진이 모시는 의원의 그런 대화를 녹취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무모한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가 실제로 살펴봐달라고 지시를 한 정황이 있고 보좌진이 실제로 수리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잘했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사적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외에 예. 쓰레기 분리수거도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냥 박스를 가지고 내려와서 국회로 가져가서 국회에서 치워라, 정리해 세 마디만 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보좌진들이 정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미 여러 보좌진들의 그런 내부 고발을 통해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실체적 진실은 이미 확인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강선우 후보자 본인의 그 위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작 가장 가까이 있는 보좌진들 이렇게 몸종처럼 부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보좌진들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보좌진들 심지어는 여권 내에서도 분노가 지금 치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보좌진들이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 오히려 강선우 후보자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민주당 내부까지 적으로 돌리는 그런 발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이 빛나는 동안 뒤에서 얼마나 분골쇄신하면서 그 의원을 모시는 보좌진들이 있습니까? 민주당에도 수천 명의 보좌진들이 있는데 그건 내부에도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강선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명 철회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민영 대변인의 개인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즉시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공세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강선우 갑질 방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보좌 직원은 국회의원이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노예가 아닙니다. 사적 심부름, 사생활 침해, 야간 주말 호출 등 직무 외 지시를 명확히 부당 지시로 규정하겠습니다.
예, 보도된 폭로 내용 이후에요.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 국회의원 보좌진 등 익명 제보, 신상글이 실리는 여의도 옆 대나무 숲에 강선우 후보자의 추가 갑질 정황들 하나씩 더 나오고 있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욕문자와 고함이 나온다.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성춘 부의장님, 뭔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더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런 의혹이 나오면 저는 이슈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일단 강선우 후보자가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혹시나 그 보좌진들이 개인적 감정에 의해서 아니면 조금 더 과장된 표현으로 저런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저 사람들을 고용하고 함께 관계를 맺었던 거는 강선우 의원 본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로서 본인의 뭔가 책임감을 좀 가지고 뭔가 그 유감과 사과의 표명을 먼저 시작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실 공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전 맞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보좌진 탓을 한다던가 보좌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사실관계를 좀 더 이건 저게 왜곡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일방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전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대응이 좀 약간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전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인사청문회 때 저 나갔던 그 숱하게 교체됐다는 보좌진 중에 분명 승진을 해서 나가던가 아니면은 강선우 의원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간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아서 그런 분들의 증언을 인사청문회 때 보여드리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국민들께 평가를 받는 인사청문회가 지금 야당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 나의 그 의원 활동 동안 나와 관계를 맺으면서 좀 좋지 않은 관계로 헤어진 사람들도 있다. 그건 참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이렇게 좋게 한 사람들도 있고 앞으로는 잘 해 나가겠다. 이런 정도의 태도를 갖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사과를 먼저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를 지켜봐야겠지만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강 후보자를 비판하면서 아첨의 달인이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이 영상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영상인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였던 시절이죠. 당시 단식 투쟁을 하던 도중에 저렇게 강 의원이 이부자리를 정리해주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홍 전 의원님. 왜 이런 영상까지 좀 소환이 된 겁니까? 이제 결국 이제 강선우 지명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결국 이제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공천권을 갖고 있는 이재명 당시 대표 같은 이런 윗사람에게는 저렇게 이부자리까지도 이제 봐주면서 정작 또 본인과 같이 일하는 보좌관, 비서관들에게는 거의 하인 부리듯이 종 부리듯이 부리는 그런 사람의 유형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터져 나오기 때문에 좀 전에 성 부위원장이 사과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단순한 사과로 지금 이제 문제가 봉합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건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46번이나 면직 처리된 것에 거의 대부분은 안 좋게 나간 분들이기 때문에 이 안 좋게 나간 분들을 일일이 어떻게 다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감싸기를 해서는 오히려 이런 강선우 후보자의 어떤 갑질 역풍이 오히려 민주당 전체로 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또 소환되는 게 김행기 여사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지사 3호 시절에 배소연 씨를 통해서 조명현 씨에게 계속해서 과일이다, 초밥이다, 일제샴푸다 그렇게 사오도록 시켰다. 이런 게 당장 지금 소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이 빨리 결단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강선우 후보자의 여가부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게 국민의힘뿐만이 아닙니다. 조홍천 전 개혁신당 의원도 의원 재직 시절 강선우 의원이 고압적으로 했다. 그 방 분위기가 안 좋다, 엄청 갈아치운다 이런 이야기를 언뜻 들은 적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성춘 부의장, 실제로 이 경찰 고발까지 시민단체가 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고발
까지 이루어지는 건 후보자에게 매우 좋지 않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쪽의 뭐 일방적인 주장,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가 지금 아마도 뭐 입장을 정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 유일한 방법인 사과를 일단 표명한 이후에 뭔가 다른 의원실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고 저는 일단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던 걸 저희가 막거나 취소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전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하는 과정은 저 사람들의 고발을 맞대응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내부자들의 다른 증언들, 우리 원래 의원실 생활이 이랬다는 다른 증언들이 전 유일한 어떻게 보면 돌파구라고 보기 때문에 저런 고소고발에 일일이 대응할 것 없이 어떻게 저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다른 긍정적인 요소로서 덮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